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정기 총회를 열고 목회자 징계와 관련한 헌법 개정을 논의했습니다.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구국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 고 조용기 원로 목사의 걸어온 길과 사역을 기념하는 조용기 목사 기념홀이 개관했습니다. 경북 봉화군 척곡교회가 설립 115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이날 정부와 지자체가 교회에 대한 기록화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세 번째 이야기는 매일 기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예비치와 가족들의 일상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정기총회가 코로나로 규모를 축소한 지 3년 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재적의 90%가 넘는 대의원이 참석하면서 총회 정상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총회는 이날 헌법 개정과 목사고시 및 편목고시 합격자를 인준하는 등 의사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도에 오현근 기자입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16일 정기총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규모를 축소해 진행한 지 3년여 만입니다. 대의원 689명 중 93%에 해당하는 624명이 참석하며 모처럼 활발한 총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한 이영훈 기아성 대표 총회장은 과거 교단이 분열과 갈등, 분쟁으로 나눠졌던 사실을 반성하며 하나된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되지 못했습니다. 총회 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고 하는 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우리 죄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 후 총회는 방역에서 상당 부분 완화가 됐어도 여전히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참석자들이 동의하며 대부분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날 총회는 헌법 개정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징계에 대한 내용이 대폭 수정됐는데 교회 징계 절차에 맞지 않는 민형사상의 사회법이 개입했던 것 등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재판위원회도 징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고 사회적으로 큰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 한 제명되는 등 최고의 징계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사법부의 민형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문제를 삼아서 고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징계를 내리는 것이 세상 법정에서 볼 때 징계가 너무 과하다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로 해서 징계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하고 이날 개정된 헌법은 통과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지난 2019년 기아성 여의도 총회와 서대문 총회가 통합된 이후에 경과된 모든 내용까지 소급 적용된다고 총회 측은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구국 기도회가 1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도회엔 120개 단체와 500개 교회가 참여해 가짜 인권을 앞세워 국민을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성관 기자입니다. 전 국민과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성소수자들의 법의 보호 아래 마음껏 문란한 죄를 범하도록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미스바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목회자와 한국교회 성도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격려사를 전한 한국교회연합 송태섭 대표회장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지게 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국민 행복 추구 기본권이 유린당할 뿐더러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허무는 이 악법 중의 악법. 우리는 더욱 힘을 모아 철저히 대항해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대한민국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원하노니. 기도회에서 설교에 나선 신광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는 한국교회가 깨어있을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깨어있길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시대에 말세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동생연이 차별법이니 뭐 이런 거 다 물리치시고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이 선포되는 선교 한국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날 수기총은 헌법에는 19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들이 독소조항을 넣고 가짜 인권을 앞세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악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기총은 차별금지법 제정 위기 속 지역연합회와 기관들이 함께 동참하길 요청하며 한국교회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제정 반대에 동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수기총은 다가오는 30일 구국기도에 참석한 목회자들을 초청해 구국 기도회 보고 및 조찬 기도회를 열어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의견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 고 조용기 원로 목사의 걸어온 길과 사역을 전시한 기념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구를 120바퀴 이상 돌며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은 물론 전쟁 후 절망에 빠진 한국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조 목사의 65년 목회 인생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고 조용기 목사를 추모하고 기리는 기념홀 개관식이 15일 열렸습니다. 이날 개관에 앞서 이영훈 위임 목사는 역사는 잘 계승될 때 의미가 있다며 축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그 모든 귀한 역사가 제자들 통해서 또 모든 성도들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고 한국 사회의 선악영향으로 계속 뿌리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목사님 기념관 교회 내에 가장 좋은 위치에 우리가 오픈을 하고 유가족 대표로 조용기 목사의 차남인 국민일보 조민재 회장이 나서 기념홀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좋겠다는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제2의 조용기, 제3의 조용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이 교회, 이 기념관을 통해 나오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념홀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1층에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사역에 헌신한 조용기 목사의 삶과 목회 신학을 엿볼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기념홀에선 1958년 5명의 성도와 함께 시작한 대조동 천락교회의 모습을 재현한 모형부터 조용기 목사의 친필 원고, 조 목사가 강조했던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을 설명하는 목회 신학 이야기, 복원한 조 목사의 집무실과 사역 일대기를 연도별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교회 측은 경기도 파주 오산리 최자실 기도원에도 제2의 기념관을 세워 기도원을 찾는 전국 성도들에게 영적인 감동과 신앙의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경북 봉화군 척곡교회가 올해로 설립 115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교회는 이 자리에서 3대 권사 안수집사 취임식과 더불어 문화재청과 봉화군이 교회에 대한 기록화 보고서를 발행하게 됐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구TV 글로벌 선교 방송단으로 활동하며 한국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봉화 척곡교회의 소식을 구TV 부울경본부 이진우 PD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법자면 척곡리 작은 산골 마을에 위치한 척곡교회. 오래된 한옥 사이로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와 예배를 알리는 종이 보입니다. 이곳은 90이 훌쩍 넘은 노장로가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오며 구TV 글로벌 선교 방송단으로 활동한 곳으로 보도 이후 담임 교육자가 부임하는 등 구TV와도 깊은 인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봉화 척곡교회는 올해 115주년을 맞이해 안수 집사와 3대 권사 임직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취임한 직분자들은 오래된 역사의 한 배에 오르게 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사역에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3.1운동에도 기여하고 또 역사에도 기여하고 이렇게 애들 가르치는 데도 기여한 이 115년 된 그 척곡교회에 안수집사로 이렇게 일하게 된 것에 너무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척곡교회가 한 걸음 더 나가고 더 많이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오래된 역사적인 교회에 와서 권사 직분을 받게 돼서 참 감사하고 영광스럽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날 척곡교회는 문화재청과 봉화군에서 발행한 봉화 척곡교회 기록화 보고서 발행 기념식도 진행했습니다.
김영성 장로의 해고사에 이어 건축문화재연구소 집현재 대표 신강호 교수가 축사 및 기념사에서 기록화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하며 척곡교회가 갖는 역사적인 가치와 건축학적인 의미 등을 공유했습니다. 신 교수는 개인이 선구자적인 의지로 지역의 민족 독립을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을 후손들을 위해 잘 보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발행된 기록화 보고서는 척곡교회의 역사와 문화적, 건축학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에 그치지 않고 3D 도면을 토대로 척곡교회가 천재지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훼손되어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복원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아주 자랑스러운 책을 발간했기 때문에 오늘 그 저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된 것. 그래서 마지막에 민족교회에서 선구자를 제창하는 그런 감격이 있는 모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15년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을 지켜온 척곡교회.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료가 될 교회를 더욱 잘 보존하고 지역에 복음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부울경에서 구TV 뉴스 이진우입니다. 구TV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이 방송 2회 만에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선 매일 기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예비치와 그의 가족들의 일상이 전해집니다. 어떤 사연으로 시청자들에게 또 한 번 감동을 선사할지 박지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구TV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이들에게 새 희망을 움트게 하기 위한 취지로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야기로는 매일 기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예비치와 그의 가족들의 일상이 전해집니다. 예비치는 태어나기 전부터 혈액과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뇌가 심하게 손상된 채 태어났습니다. 진단명은 저산소 허혈성 뇌병변. 1.7kg의 미숙아로 태어나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많은 수술을 버티고 자라온 예비치가 가족들은 큰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언니라는 말 들어보고 싶어요. 그냥 친근하게 언니라는 말 듣고 싶어요. 엄마 소리가 가장 많이 듣고 싶어요. 하지만 예비치의 가족의 일상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와 마음 한켠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예비치의 언니 예송이, 따라주지 않는 형편에 마음의 짐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교회 부목사로 사역 중인 예비치 아빠는 예비치가 열방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아이로 크길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적 같은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욕심일 수 있는데 옆에서 휠체어 타고라도 좀 같이 예배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강물처럼 세 번째 이야기는 17일 밤 10시 10분 구TV 채널을 통해 첫 방송됩니다. 이후 재방송 시간은 구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민생 안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빠른 시일 내 추경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 4천억 원 규모 추경안에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약품을 넘어선 의료기구와 보건 인력 지원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수사권이 확대된 경찰의 내년 인건비가 사상 처음 1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16일 경찰청이 최근 마련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안을 보면 내년 인건비는 10조 148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올해 9조 3,596억 원보다 6,552억 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법 통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년도 병장 월급이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올해 67만 6천 원에서 32만 4천 원이 오르는 겁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에서 2025년 병사 봉급 인상 계획을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67만 6천 원인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 원, 2024년 125만 원, 2025년 150만 원으로 오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3관왕에 오르며 6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BTS는 톱 듀오 그룹, 톱송 세일즈 아티스트, 톱 셀링송 등 3개 부문에서 수상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BTS는 2017년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을 수상한 이래 이번까지 6년 연속 수상에 성공했습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그래미 어워즈와 더불어 미국 대중음악계 3대 시상식으로 꼽히는 상입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도TV 월드와이드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시 전면 봉쇄 중이던 중국 경제 수도 상하이시가 16일부터 상업 기능을 점진적으로 회복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이시는 평소보다 적은 인원을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쇼핑센터, 마트, 편의점, 약국, 시장 등 일부 업종의 오프라인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음식점도 배달 영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 시민이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지침에서 시민들의 외출 허용에 대한 계획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 정부가 모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현지 시간 1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외교정책위원회는 상의를 거쳐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하는 데 공동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핀란드 의회 200여 명 의원 대다수도 나토 가입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웨덴 집권당인 사회민주당도 이날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며 다만 핵무기 배치나 영토 내 나토 장기 주둔은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위기 상황인 세계 식량 공급이 더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서 인도 대외무역총국은 지난 13일 자국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이웃 국가와 다른 취약국의 수요를 고려한다며 밀 수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인도의 이런 결정은 세계 각국의 밀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인도가 주요 밀 수출국이 아닌데도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이 막히는 등 세계 식량 공급이 이미 위기 상황이어서 파급력이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범행 동기는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총격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18세 남성 페이튼 젠드런으로 밝혀졌습니다. 10명이 생명을 잃은 총격 사건 직후 인터넷에선 범행과 관련해 피의자가 성명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는 성명에서 스스로를 파시즘을 신봉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로 규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내일은 초여름이 된 것처럼 더워지겠습니다.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낮 동안엔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더워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6도, 부산과 제주는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역사는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과 물건들을 잘 보존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후손들에게도 영적인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들을 전하는 일에 모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